자, 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모의고사 풀이 언제부터? 지금부터 해라. 그래, right now. 지금부터 해라. 이 강의가 나왔습니다. 요거 선생님, 지금부터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가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시점이 다 다르겠죠. 어떤 애는 뭐 4월에, 어떤 애는 6월에, 어떤 애는 뭐 빠르면 3월에. 지금 이걸 보고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모의고사 풀이를 왜 지금부터 하라고 그러느냐.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형태는 9월 달에 파이널 할 때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그럴 수 있어. 그죠? 예를 들면 내가 탐구 영역 공부를 해. 개념도 안 돼 있어. 파이널 푸는 게 의미가 있냐?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수학은 나 공식을 몰라. 그냥 모의고사 풀어. 이거 되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영어는 어때요? 영어 같은 경우엔 그래도 모의고사 연습을 수험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할 수 있지. 왜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에 체계가 잡혀 있으면 할 수 있죠. 국어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고등이 되는 순간 시작하는 게 모의고사 풀이에요. 이게 왜 그래야 될까? 뭘 몰라도 일단 이게 국어가 몰라서 안 배워서 그냥 다 못 푸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은 고1 수업을 현장에서 하지 않지만 고1 학생들을 가르칠 시절에도 모의고사를 그냥 주고 풀려고 그랬어. 왜 그랬냐면은 시험의 체계라도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문제들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걔는 학년 올라갈수록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더군다나 고3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을 9월 가서 난 모의고사를 풀겠다 이러면 안 돼.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 온라인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너네 지금 모의고사 하냐 안 하냐? 일주일에 하나씩 주고 풀라고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줘봐. 모의고사를 선생님 홈모의고사를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뭐 1차 풀이 2차 풀이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오, 지문 분석 정리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야 바로.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라는 게 국어 영역은 마지막에 파이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알겠죠?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벌써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이 지금부터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파이널에서는 풀 버전의 모의고사 형태로 가지만 이건 이제 미니 모의고사, 미니 형태로. 미니면은 몇 문제냐? 20문제로. 20문제 10회입니다. 1회당 한 강씩. 그러면 20문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다 들어있어. 영역별로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다 들어있어요. 지문이 여러 개씩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완결된 형태의 20문제 미니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강의의 목표는 요겁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커리상으로 7법칙이 끝나고 바로 들어가고 있지. 그죠?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문답하고 종합강의, 모든 문제 답은 지문 속에 있다 하고 7법칙 강의, 그거를 통해서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종합강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고 그 다음 7법칙에서는 문제 유형별로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 과정을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실전 연습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개념을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국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전 연습으로 지문 속 답 찾기를 완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몇 등급 맞는 거야? 2등급? 아니야, 1등급 맞는 거야. 그러면 다 맞는 거야, 다. 100점 맞는 거야. 알겠죠? 이걸 하는 거야. 목표가 이렇게 소박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몇 점이야? 100점 못 맞아. 100점, 올해 수준으로 나오면 100점 맞기가 쉽지가 않죠. 2015학년도 수능이 0.09% B형이잖아. 0.09%가 100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의상 한 개만 틀려줘. 그냥 98점만 맞아. 알겠죠? 1등급을 맞을 그럴 준비를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강좌 특징. 대한민국 넘버원 문제풀이 특강이 넘버원이라는 게 문제풀이를 처음으로 한다 이거야. 첫 번째로 다른 선생님들보다 먼저 한다는 거야. 알겠죠? 먼저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문제풀이 강의다 이런 뜻이지. 그런 뜻일까?
아니야. 선생님 문제풀이는 이거는 회사에서도 완벽하게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문제풀이 쪽에 강점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선생님 파이널 작년에 들어봤지 파이널. 넌 파이널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지? 뭐가 좋아? 그냥 좋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해설 강의 있죠. 모의고사 해설 강의. 선생님 트래픽 수가 굉장히 높아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조회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야.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딱 들어보면 선생님 해설 강의 뭔가 다른 게 있지. 빨려요. 그렇죠. 빨립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듣는 순간. 그리고 하나를 꼼꼼하게 완결된 해설 특강을 해주죠. 그 애들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이게 생긴 강좌가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요청하는 거. 문제풀이 강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개념 강의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선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국어가 유독 문제풀이 강의가 별로 없죠. 거의 인강 사이트들 다 돌아봐도 거의 개념 강의 이쪽으로 가지 국어가 문제풀이 강의가 많지가 않죠. 애들 생각 자체가 어떤 거야. 국어를 그냥 쥐가 혼자 풀면 되지 굳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단순히 문제 풀어주고 답 맞추는 거냐 이게? 그런 강의라면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그런 식의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문제풀이 특강입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특강은 달라요. 해설 강의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알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내세운 강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10강입니다. 책 자체가 10회로 돼 있죠. 20문제 미니모의사 10회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강씩 해가지고 10강으로 딱 끝낼 거예요. 알겠죠? 수능 국어 문제풀이를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답 맞추고 이게 답이잖아. 끝.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5단계 풀이법을 적용해서 할 겁니다. 자,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이게? TCC. 선생님 TCC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던. 이제 보니까 조회수가 5만이 넘었습니다. 국어 영역 모든 TCC 토탈 합쳐서 1위다. 요거. 2013년 버전이 4만 건이고 2014년 버전이 10,000건이 또 넘어갔어요. 벌써. 그래서 요게 우리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 통틀어서 국어 영역 공부법 조회수 1위예요. 요거.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 우리 하는 거 있죠? 아까 시험지 잠깐 보여줬지. 뭐 지문 분석 막 자기가 다 해놓고 했죠? 요거를 적용해서 하는 수업이 이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문제 풀어오고 강의 듣고 이게 틀렸네? 요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거를 적용하는 거고 이게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 TCC에서 모의고사 10점 올리는 방법이라는 TCC 보세요. 2013년 버전도 있고 14년 버전도 있는데 2013년 버전이 4만 건이고 조회수가 그러니까 애들이 조회수가 높으니까 자꾸 그걸 보는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2014년 버전이야. 알겠죠? 2014년 버전 보면 이거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제로 현강 학생들은 그거에 맞게 숙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요거를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1번 문제가 뭐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 분석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 실전에선 이렇게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강의. 그 다음에 요거 문제 되는 애들 많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애들. 요 연습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것도 시간 칼같이 딱 재놓고 풀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 푸는 방법 요거 배우는데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보다 아는 건 많은데 아직도 시간이 문제잖아. 시간 안에 풀지를 못해요. 옛날보다 아는 게 많아갖고 조금 풀면은 열심히 푸는 건 맞는 건 좀 많은데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뒤에를 다 날려버린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시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시간 남기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한 30분 만에 다 푸는 방법. 20문제니까. 그렇죠? 그거를 알려줄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제대로 푸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 뭔 소리냐. 맨날 문제 풀고 채점만 하는 애들. 문제 쫙 풀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를 답안지 보고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등신들.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본인들은 그렇게 했을 수가 있어. 선생님한테 5단계 풀이법 배우기 전에. 문제 풀고 틀린 거 있으면 다시 보거나 아니면 답안지 보고 그렇지. 그냥 넘어가고.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맨날 해도 제자리야. 모의고사 풀이 많이 해봤지. 실제로 얘는 작년에도 수능을 봤는데 점수도 많이 올랐었고. 그건 사실이잖아. 근데 물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다른 과목이 털려가지고. 뭐 털린 거야 도대체? 영어에서 개 털려가지고 말이야. 응? 이런 경우에 모의고사를 이렇게 마지막에 너 파이널에 특히나 더 많이 해봤잖아. 작년 파이널 때.
이렇게 풀었을 때 도움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문학 같은 거 응. 문제를 먼저 보고 응. 보기를 보잖아요. 응. 그 지문을 보잖아요. 그렇죠. 지문을 보고. 읽으면서 이거 이번에 1번 근거구나. 그렇죠. 근거를 쓰면서 하진 않아도 눈으로 보면서 딱 답을 쓰게 되죠. 그리고 최소한 느낌으로 답 안 쓰는 거. 확실히. 왠지 이건 것 같은데 이러고 답 쓰지 않는단 말이야. 요것만 돼도 점수가 좀 올라요, 이렇게. 알겠죠? 요거 완성하는 강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법. 우리가 7법칙에서 많이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국어도 문제풀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풀이 강의가 국어는 정말 중요해. 애들이 문제풀이 강의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수학이거든. 수학은 진짜 문제풀이 강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영어, 독해 같은 거 많이 해봐야 되니까 이런 거 중요하다. 근데 국어, 국어는 개념으로 그냥 승부 보는 과목이 아닌 거야. 오히려 수학 같은 과목이 더 그렇지. 개념 모르면 못 푸니까. 국어는 개념 모르면 아예 싹 다 못 푸느냐. 그런 과목이 아니란 말이야. 문제풀이, 요 특강이 진짜 중요한 과목이 사실은 국어인데 국어 쪽에 있어서 애들이 문제풀이 많이 안 합니다. 그냥 개념 강의 다 들으면 내가 뭔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바로 그냥 모의고사 시험장 갖고 모의고사 보고 털려. 아니 뭐가 문제지? 개념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맨날 이 무한반복이야.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국어도 문제풀이법 그리고 문제풀이 특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 볼 때 시간 부족한 학생들, 제 호구 같은 학생들 이걸로 최대한 많이 연습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풀 땐 이렇게 푼다. 시간을 이렇게 줄여야 되겠지. 이런 얘기 많이 해줄 거예요. 알겠지? 시간 부족이 그냥 다음 주부터 시간을 못 풀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풀이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빠르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빠르게 풀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에 의존해서 문제 푸는 애들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 저요? 옛날에 그냥 보고 한번 읽어보고 감도 없었어요. 감도 없었어? 감도 없이 찍다가 그 다음에 약간 이거 답 같은데? 이러고 가다가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면 이 부분이 답의 근거니까 이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죠? 이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수강할 땐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모의고사 10점 올리기 TCC에 나온 내용을 압축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얘기는 하겠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 TCC를 봐야 돼. 알겠죠? 모의고사 10점 올리는 방법 TCC 봐야 돼. 봤지? 봤지? 이게 다 봤어, 현강 애들은. 봐야 됩니다. 봐봐. 일단 시간 제거 문제를 푸는데 이게 지금 20문제씩 돼 있어요. 20문제면은 몇 분 안에 풀면 돼요? 30분. 30분 안에 풉니다. 그래서 20문제 30분이면 40문제 60분이고 그럼 5문제 더하면 한 67분 8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돼. 그 시간 안에 풀어야 시험 현장에서 마킹도 하고 또 5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강좌를 수강하는 즉시 한 회 한 회 풀 때는 이거는 선생님의 기존 강의랑 달라. 자, 1번에서 3번까지 문제 푸세요. 끊어가고 이게 아닙니다. 한 방에 자기가 준비를 해놓는 거야. 수업 준비를. 알겠죠? 그래서 한 회당 20문제니까 30분 안에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 가면 10분 남습니다. 알겠죠? 60분에다가 40문제면 60분, 45문제니까 수능이. 그러면 한 65분, 5분 정도 마킹하고 10분 남지. 그 남는 시간 뭐 해야 돼? 마킹을 15분 할 거야? 한 문제씩? 1번은 3번 이렇게 할 거야? 아니죠. 검토해야 되잖아. 자기가 이제 중간에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다시 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 국어 영역은 시간을 남겨야 점수가 나와. 남겨야 돼. 최소한 5분이라도 남아야 돼. 알겠죠? 내가 헷갈렸던 문제 다시 볼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20문제, 30분 재고 딱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점할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였죠? 이거 여러분들 첫 번째 제일 안 되는 거. 답을 쓰는 애들. 5, 3, 2, 1, 4, 5, 3, 2, 1. 이게 1번이야? 그래. 1번 이렇게 쓰는 이건 또라이야 이거는. 이건 하면 안 돼. 알겠죠? 어떤 애들은 제일 나쁜 게 자기가 쓴 답을 지우개로 지우고 1번이네 그리고 1번이라고 써요. 뭐하러 푸냐 문제. 그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하는 것도 안 돼. 자동으로 이게 눈이 머물게 될 거 아니야. 틀리면 딱 보고 이거 1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돼. 그냥 채점만 하고 후루룩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 문제 쳐다보면 안 돼. 그래서 답 기억하지 말고 채점하고. 그 다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답의 근거 잡으면서. 알겠죠? 그럼 네 번째, 맞은 문제까지. 맞은 문제까지를 해볼 거야, 요거를. 알겠죠? 전체 시험지를 답의 근거 찾기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지. 제일 중요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지문이 있으면은 맞은 문제까지 선생님 수강생들 특징이 뭔지 알지? 이렇게 밑에 나오면은 이런 부분들 알아서 잡아내가지고 이게 1번에 2번 답 관련 부분이구나. 아, 이게 2번에 4번 관련 부분인 거야. 이게 3번에 5번 답이구만. 이렇게 답의 근거를 잡아놓고 수업 듣는. 알겠죠? 답의 근거까지 다 찾아놓고 수업 듣는. 다시 말하면은 문제 해설만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답의 근거를 띄워놓고 보여줄 거야. 자기가 찾아낸 답의 근거까지를 맞춰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20문제라고 하지만 각 문제 선택지가 몇 개야? 5개씩. 국어 영역은 정답이 아닌 오답들도 지문에 거의 답의 근거가 왜 오답이니까 들어있지. 그럼 선택지 5개, 20문제 하면은 한 회당 100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문제 풀고 설명만 듣는 게 아니거든. 이 답의 근거까지를 맞추는 거야. 알겠죠? 그럼 회당 거의 100문제씩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합니다. 답의 근거 찾은 거 중심으로 해서 복습하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수강 혜택. 이건 뭐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 올해 선생님 모든 강의 손글씨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애들이 막 어떤 강의는 왜 손글씨가 안 올라오죠 이러는데 안 올라가는 강의도 있습니다. 메인 강의들만 올라갑니다. 손글씨가. 이 강의는 메인 강의예요. 국어 영역의 문제풀이 강좌를 메인으로 삼는 강사는 없다. 문제풀이 강의를 메인으로 삼는 선생님 없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 메인 강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손글씨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특히나 모의고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 손글씨 자료가 공부하는 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걸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20문제씩 조각조각 아닙니까? 풀버전 모의고사 풀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줄 거야. 현강에 나눠주는 그 시험지 그대로를 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물론 얘네들은 직접 이렇게 인쇄된 걸 주죠. 인쇄된 거를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프린트로 이제 뽑아가지고 풀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결론이 뭐냐? 국어 영역 문제풀이는 중요하다.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도 문제풀이 강의가 중요하고 선생님이 야심차게 만들어낸 강의. 문제풀이 넘버원 강의. 이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 수업에서 봅시다.